자, 그러면 지금 ITP의 합격 후기에 올라왔던 2025년도 6월 달부터 오늘 7월 25일까지의 이 게시판에 올라온 합격 후기 가지고 실전 모의고사 21개의 문제를 만들었고, 자, 이거 가지고 같이 여기 계시는 PM님들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7월 수업도 요 세 분 덕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세 분한테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그죠? 자, 업데이트 된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2026년도 1월 달부터는 PMP 8번째 에디션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실 때 올해 안에 붙어야 돼. 올해 안에 시험 보셔야 된다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어차피 1, 2월 달부터는 문제가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체 문제 바뀌는데 6개월 정도 걸리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붙는 게 좋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4개의 가치 더하기 12개의 원칙으로 해서 기존에는 전체가 8개의 성과 도메인, 이팀 계기적 인측 불확실성까지 8개의 성과 도메인인데 이게 7개의 성과 도메인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 7개는 생산성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뭐라 부른다? 거버넌스, 범위 관리, 일정 관리. 원가는 아마 요 단어로 바뀔 것 같아요. 그 재무, 뭐 재정, 뭐 요런 느낌으로 쓸 것 같고 이해관계자 관리 살아남았나요, 그죠? 자원 관리 살아남았나요, 그죠? 언선티티로 번역되어 있는데 6판에서는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였잖아요. 살아남았네요. 그죠? 살아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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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남았고, 신규로 나왔네요. 그죠? 예, 따라서 범위 일정 원가. 그다음 품질 빠졌네요. 그죠? 그래서 몇 개가 조정이 있었다. 아니, 그죠?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죠? 과거가 아니죠. 그죠? 올해 12월 달에 바뀔 거니까. 자, 요렇게 해서 바뀔 겁니다. 그러면서 칠판에서는 도구 및 기법이 사라졌어요. 그죠? 도구 및 기법을 메서드란 이름으로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애자일이 됐든 예측적 개발 모델이 됐든 마치 컴포넌트처럼 니네가 알아서 써. 이렇게 하이브리드 바뀌었는데 다시 나왔어요. 그죠? 아무래도 얘네가 봐도 뭔가 좀 어벙한 거지. 그죠? 따라서 도구 및 기법에 대한 툴앤 테크닉 이 부분이 별도로 빠져나왔어요. 그죠? 이 부분이 마치 컴포넌트로 빠져나와서 그죠? 컴포넌트 빠져나와서 이 부분을 에자일 프로세스가 됐든 예측적 개발 모델이 됐든 하이브리드가 됐든 알아서 써. 이런 형태로 바뀌고 PMO와 AI와 조달 관리, 프로큐먼트가 부록으로 빠지네요. 그죠? 부록으로 빠지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문제에서 바뀔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해봤자 AI 부분과 최근의 트렌드인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버전이 반영을 되면서 어차피 4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이렇게 해서 2026년도 1월 달부터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신청하면 CBT 기반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화면이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화면을 좀 보고 그죠? 문제에 대한 리뷰와 계산하는 거 마킹 이전의 문제 이렇게 해서 60문제씩 제출하는 형태로 CBT 기반으로 컴퓨터로 테스팅을 하는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뭐 합격 후기는 여러분들 공유 안 하는 게 가장 좀 아쉽죠, 그죠? 지금 합격 후기는 매달 해봤자 두세 개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래도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제가 역공학으로 기출문제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죠? 따라서 문제 푸는 요령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먼저 문제를 보시면 현재 이 문제가 예측적 개발 문제인지 애자일 문제인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혼합형인지 이거를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측적 개발 모델로 판단이 되면 이 문제가 49개의 프로세스 중에 어떤 프로세스인지 먼저 찾아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무엇을 얻게 될 거냐, 무엇을 검토할 거냐, 무슨 기법을 PM은 적용할 거냐, 이렇게 ITO에 따라서 이게 입력물을 묻는 건지, 도구 및 기법을 물어보는 건지, 아웃풋을 물어보는 건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서 예측적 개발 모델은 끝났고요. 애자일 문제는 이미 어제 강의한 것처럼 4개의 가치와 12개의 원칙, 고객 만족이 첫 번째고 마지막이 투닝이에요. 그죠? 모든 프로세스는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12가지의 기법으로 해서 스크럼인지, XP인지, 칸반인지, BDD인지, 그죠? TDD인지, 아니면 MVP인지, 이런 식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애자일 프로세스를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여기가 30%, 여기가 30%, 나머지는 짬뽕. 따라서 이거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PM은 무엇을 할 거냐? 그죠? 양쪽 다 맞는 거죠. 자, 그럴 때에는 우리 PMP 칠판에 4개의 가치와 12개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팀 계기작 인식불이 있었고, 조정도 있었고, 각종 모델 및 방법이 있었어요. 그죠? 이것을 구분해서 문제를 푸는데 굳이 모르더라도
가와 나를 알더라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네 개의 가치, 정직과 공정 기반으로 12개의 원칙 기반으로 그죠? 그러면서 스튜어드십부터 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인지를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PM 이걸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하면 4개의 가치와 12개의 원칙 그러면서 이팀 객작 인축불 이거에 대한 8개의 성과 도메인을 이해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요게 현재 PMP 칠판인데 그래봤자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6개월 뒤에는 8번째의 에디션으로 현재 갈 예정이다. 따라서 이 로드맵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따라서 4개의 가치, 12개의 원칙, 그러면서 각종 모델, 그러면서 터크만 모델, 그러면서 검사 및 감사에 대한 방법, 이 팀 계기작 인식불에 대한 성과 도메인, 그러면서 고객에 전달하는 걸 뭐라 부른다? 딜리버러블 인도물. 이게 통합관리의 세 번째인 작업지시 및 관리의 산출물이죠. 그죠? 그러면서 각종 템플릿과 산출물에 대한 아티팩트. 이거를 우리 프로젝트에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테일러링이죠. 그죠? 따라 다시 정리를 하면 예측적 개발 모델이 30%, 적응적 프로세스가 30%, 그 다음에 여기에 교집합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일반 상식으로 문제 푸는 게 전체 약 40%. 이게 현재 2026년도 7월의 기출문제의 현황이다. 이거를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1 플러스 3 플러스 1, RCF 플러스 P 플러스 S. 이거 얘기 안 할게요. 그죠? 자, 그러면서 첫날 숙제한 거,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이해 및 제3자한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여러분들이 내재화가 되어야 돼요. 그죠? 따라서 10개의 지식 영역과 5개의 프로세스 그룹과 49개의 서브 프로세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하고 시험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애자일에 대한 4개의 가치, 12개의 원칙, 그러면서 항상 강의했던 XP의 짝 프로그래밍 포함해서 칸반 프로세스의 WIP까지 여기까지 들고 가셔야 돼요. 그죠? 번다운 차트까지 여기까지 해주셔야 된다. 자, 애자일의 선언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4일째 숙제에 여러분들 그 해당하는 애자일 숙제 했어요. 그죠? 애자일까지 각각의 에픽이 뭔지, 테마가 뭔지, 마지막에 회고 미팅이 뭔지, 이것을 제3자한테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재화가 됐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거기까지는 해야 지금의 합격권으로 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항상 얘기하지만 180개 중에 5개가 갑이지 문제예요. 그죠? 이거는 마킹을 하고 더 가까운 걸로 하고 문제를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5개는 제가 지난달에 180개 중에 2개는 식별해 놨어요. 그죠? 자, 그런 문제를 보면서 갑이지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5개는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2개가 항상 헷갈릴 거예요. 아, 요걸로 할까, 요걸로 할까? 보통 4개 중에서 2개가 헷갈릴 거예요. 자, 2개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걸 선택해야 되고, 그러면서 종종 저한테 질문은 이건 왜 안 되나요? 답이 될 수 있지. 답이 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10%가 더 가까운 이걸로 선택하는 게 답이다. 따라서 이건 왜 안 되나요?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될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이거보다는 이게 답인 거지.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야지 all or nothing으로 이렇게 하면 네 개는 모두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문제 푸는 게 아니다. 먼저 좀 우리 시험에 맞게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죠? 그 다음에 번역되어 있는 10개 중에 하나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반드시 영문을 보시고요. 시험 신청은 한글로 하세요. 그래야 영어 버전을 보면서 엑기스를 놓치지 않게 해서 크로스로 여러분들이 토글로 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What should the PM do next?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그럼 무엇을 할 건지를 찾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나쁜 상황에서 너는 과거에 무엇을 미스했느냐? 너는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느냐? 무엇을 놓쳤느냐? 따라서 have done에 대한 이런 의미, 이런 것을 명확히 파악해야지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죠? 따라서 밑에 보기를 정독하지 말고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항상 지문은 세 줄 내지 네 줄이잖아요. 따라서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혼선시키는 문장이 있을 거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시험 시간은 전체 250분이네요. 그죠? 네, 전체 250분이고 60문제 제출을 할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75분도 넘어가면 좋은데 75분 안에 푸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하게 루틴하게 따라서 75분 안에 60문제 제출하고 10분 쉬세요. 따라서 왜냐면 이게 컴퓨터로 보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다고. 따라서 10분 동안 좀 이게 좀 초콜릿과 커피 좀 드시고 그다음에 또 60문제 풀고 제출하고 그다음에 60문제 제출하면 끝날 거예요. 그죠? 따라서 쉬는 시간 10분씩 2번 더하기 푸는 문제 230분. 전체 250분으로 해서
시간으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제출하는 걸로 제출이 된다. 따라서 마지막에 몰리지 마세요. 그래서 일부 1%가 뭐 마지막에 제출을 못해서 60문제 다 날라갔어요. 이렇게 어벙하게 문제 풀지 않는다. 따라서 5분씩, 5분씩, 5분씩 세이브를 시켜서 안정적으로 시험 문제 푸는 거 다시 한번 강조. 이렇게 좀 부탁할게요. 아무튼 우리는 어벙이가 아닙니다. 시간 관리도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부탁할게요. 자, 그러면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80개 중에 4개 선택하는 게 전체 90%, 2개 복수 답안 선택하는 게 두세 개, 드래그 앤 드롭 문제 하는 게 5개 내외, 주관식 문제는 MPV와 프로젝트 리스크가 가장 큰 거. 자, 요게 현재 주관식으로 나올 겁니다. 5개는 답이 없으니까 질질 끄지 마세요. 그냥 제출하고 끝나. 우리는 180개 중에 180개 다 맞출 필요 없어요. 그죠? 180개 중에 우리는 150개만 넘어가도 안정적으로 붙는다. 떨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형광펜 및 취소 기능 있으니까 CBT에 이런 기능 있거든요. 이런 거 마킹해서 시험 문제 제출하기 전에 마킹했던 거 다시 퀵하게 볼 수 있게끔. 자,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2달 전쯤에 제가 해외 사이트까지 다 뒤져서 기출문제 180개 만들어 놨어요. 그죠? 오늘 21개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달에는 제가 PMP 칠판 단원별 추가했어요. 그죠? 따라서 지금의 모든 PMP 칠판의 단원별 문제, 2달 전에 만들었던 180개의 문제, 오늘 만들어 놨던 21개의 문제 모두 다 마스터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붙기 위해서는 75%가 넘어가야 되고, 푼 것 중에 또 푼다. 그럼 90%가 넘어야 돼요. 따라서 두세 번째 풀었는데도 여전히 90%못 넘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점 또 틀리고 있는 거잖아요. 전환이 안 된 거지. 뭔가 어벙한 상태다. 따라서 두세 번째도 풀었는데 90%까지 못 갔다. 그러면 어벙한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대부분 99%가 다 붙어서 나갔으니까. 자, 그 외에는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문제 1번 봅니다. 자, 요거는 처음 기출문제로 사실 학생 중위군부터 해서 뭐 강의 시간에 있었고, 물론 유사 문제는 이미 다 있어요. 근데 드래그 앤 드롭 문제는 간만에 넣은 것 같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 지금 PM이 A만 무엇을 연결할까요? A가 4, 그죠?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이제 바통, 그건 그렇고 발음이 바통이 맞나요? 또 이거 가지고 발음이 나빠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바통이라 발음 하나 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네요. 그죠? 여러분, 제가 배가 고파서 그냥 바로 그냥 답부터 얘기할게요.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여기 계신 세 분도 이렇게 했을까요? 자, 떨어진 바통, 작업의 흐름이 상대방 팀과 다른 팀에 전달이 안 됐다. 이런 어벙한 상태가 떨어진 바통. 이번 학교 국입니다. 7월 달에. 자기 보호. 팀원이 작업 완료를 숨기고 있다. 다른 작업 시킬까봐 자기 보호. 학생 중육은 시험 보기 전날에 벼락치기 공부한다. 학생 중육은 파키슨의 법칙. 모든 작업은 충분하게 기간을 쓴다. 단축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이게 파키슨의 법칙이죠. 그죠? 따라서 요 문제 7월 1일 합격 후기입니다. 3주 전 합격 후기입니다. 요 문제 크게 문제 없을까요? 문제 있으면 지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답을 잘못했거나 이러면 제가 1년 동안 또 고통스럽습니다. 자, 문제가 영향이 있으면 지금 얘기하셔야 된다고.